그러니까 별것 아닌 평범한 지시에도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사춘기 아이들과 이렇게 건강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옵션을 제공해요. 뉴메시지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과 같아지려고 우리도 내 취향이든 아니든 그런 백 하나, 그런 옷 하나 더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회의 열풍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독특성과 개체성을 건강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즉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왜 그러냐요?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렇죠. 남자 자식이 귀걸이 했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임마. 네, 안녕하세요. 광교주천교회 김인환 목사입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좀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나요? 예. 애가 여전히 이해될 것 같다고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 아마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이들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춘기 자녀를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의 그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특징은 변화무쌍한 시기다.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럭비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도 조정하기 어려운 시기다. 오늘 그 세 번째 특징은 사춘기 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의 권위와 지시를 거부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정상적인 얘기인데, 야 이거 좀 그만해라 그러면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평범한 지시에도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청소년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고 또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의도에서 부정과 거부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대들고 또 사소한 지시와 권위에도 그렇게 항변하는 이유는 자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정과 거부라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결정과는 다른 거를 늘 찾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엄마가 그 딸아이의 이야기였는데, 그 우리 교인의 따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렇게 옷을 사러 가는데 엄마가 그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주인이 그걸 보고 참 잘 골랐네, 니네 엄마도 그 색깔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벗더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모로부터 오는 지시와 권위를 다 거부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몇 시에 들어와라, 시간 맞춰 와라, 친구 그만 만나라, 이런 명령형 언어는 아이들이 가장 그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춘기 아이들과 이렇게 건강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옵션을 제공해야 돼요. 너는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보면 엄마들도 이런 얘기해. 니네 오늘 뭐 먹고 싶은데? 그럼 애들이 말하지, 어릴 때도. 피자 먹고 싶어. 그건 살쪄. 안 돼. 그러면서 뭐 또 이거는 그거는 안 돼. 뭘 해서 안 돼. 그럼 말을 하라고 해놓고서 말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그럼 뭐 먹을 건데?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알아서 해요. 그래 그냥 이거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러 가죠.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묻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제 대화의 습관에서도 그러니까 유 메시지를 사용하지 아이 메시지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나 몇 시까지 이거 해, 그만해, 게임 그만하고 TV 그만 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유 메시지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아니라 네가 그 텔레비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엄마 마음이 좀 힘드네, 엄마가 걱정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 메시지를 쓰는데 익숙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 메시지는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알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 부정과 거부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기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 메시지 쓴 것 자체가 아이들이 싫은 거지 그 내용이 싫어서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왜 내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애들이 빗나가려고 하나? 왜 내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메시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얘 밥 먹어라 그래도 애들이 알았어요 하고 오던 애들이 아 짜증나 이러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많은 건 유메시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아 엄마가 밥 차려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가 아 밥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유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두 명의 수도사가 담배를 못 끊었는데 두 사람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위에 사람에게 내가 담배를 펴도 되는지를 추기경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허락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은 안 됐냐면 한 사람은 수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도 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수도사는 담배 피면서 기도를 해도 좀 되겠습니까? 아, 기도 좀 하겠다는데 아, 그 정도 담배 피면서 기도하겠다는데 포인트가 있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겠다는데 포인트가 있느냐? 그래서 한 사람은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은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또 우리는 부부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춘기를 건강하게 못 보낸 분은 성인 아이로 진입을 합니다. 그 때문에 남편하고도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이 그거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옷은 벗어놨는데 그대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옷 좀 빨래통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한다. 아, 여보, 참 습관이라는 게 잘 안 고쳐지나 봐. 내가 그거 늘 빨래통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이상하게 잘 안 고쳐져.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지적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뭐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야, 나는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겨우 이 빨래 하나 하는 걸 가지고 너 그렇게 힘드니? 그리고 빨래는 네가 해?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는 남편이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너무 아, 왜 우리 남편은 그거 좀 그렇게 알았어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 여보, 내가 당신 이걸 빨래통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빨래통에 넣어주니까 이렇게 빨래통에 넣지 않으니까 내가 일할 때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불편함을 아이 메시지로 전달해주면 오히려 남편들이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건 아이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가 뭐 몇 마디 지시해서 안 되면 세 번째 얘기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너 엄마가 얘기했어 안 했어? 몇 번 얘기했어? 거기 똑바로 보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애들 똑바로 쳐다보면 너 어디 또 똑바로 틀어지게 쳐다봐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애가 싸가지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참 좋지 않은 표현이죠. 애들이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그거를 하는 순간에도 스스로 조정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갖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면 스스로도 조정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편이에요? 조정이 안 되는 자기를 자꾸 지시하고 권위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적인 언어, 권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춘기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시기입니다. 자, 왜 비교할까요? 애들이 비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는 것이 사춘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성인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집 엄마는 이렇던데 누구네 집 아빠는 이렇게 해줬대, 뭘 사줬대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짜증이 나죠.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누구네 집은 어떻대? 그러면 그래 엄마가 좀 부족해서 미안해, 뭐 이런 엄마가 없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들이 그렇게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도
야, 걔네 집에는 1등 했대. 넌 1등이 아니라 10등만이라도 해봐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걔네 집에는 이렇다면서 똑같이 비유하죠. 네. 왜 엄마도 왜 비유할까요? 아직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애하고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좀 더 성숙했으면 걔네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줄을 잘 아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들도 사실은 다른 애들하고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이게 무슨 특징이라고요?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죠. 사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아이는 건강한 성인, 나는 누구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한 사람인가, 얼마나 개성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알게 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의 이 명품에 대한 유행 열풍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한대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유행이라는 걸 별로 못 느꼈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이 그런 아주 뭐 뉴욕 같은 도시가 아니었고 워싱턴에서 밑으로 한 4시간 정도 내려가면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런 조그만 소도시에서 그랬는 면이 더 강하기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명품에 대한 열풍, 어떤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휩쓸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특성, 개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샀던 옷을 한국에 딱 입고 왔더니 아이고 다 얼마나 촌스럽게 보는지 저를 거기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게 한국에선 어색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같아지려고 우리도 내 취향이든 아니든 그런 백 하나, 그런 옷 하나 더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회 열풍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독특성과 개체성을 건강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즉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한국 사회의 어른들의 좀 안타까운 초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은 더 이상 이런 백이나 옷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어른이 될까라고 해서 다른 집하고 비교해. 그때 너는 그 집에 그런 점이 좋구나. 근데 우리 집에는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답인데 그 집 애처럼 너도 공부만 잘해봐. 엄마가 뭐든 못해주겠어. 이렇게 해서 또다시 그 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것은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는 건 그 부모가 부족하다. 뭔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 지금 어떤 어른이 될까?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이 사춘기의 5번째 특징은 닮고 싶은 모델을 찾는 식입니다. 닮고 싶은 모델을 찾는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연예인이죠. 연예인. 예.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굽니까? 예, 아이돌 그룹, 그건 다 아이돌을 주로 좋아하죠. 어떤 분은 비를 좋아한대요. 근데 비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스타고요. 벌써 비 얘기 나오면 그분은 시대가 좀 지난 분들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들을 하도 바뀌어서 우리는 이름도 잘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아이돌 스타 이런 걸그룹을 좋아하냐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어른이 될까 모델을 찾는데 제일 많이 아이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마이드를 갖다 붙이고 애들 그 음악을 듣고 연예인이 나오면 그냥 TV에서 떨어질 줄도 모르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모습이 어떻게 생각돼? 애가 정신 나간 애처럼 그냥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려져 있는 아이들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끄게 하고 또 잔소리하고 지시적인 언어, 권위적인 언어를 사용하니까 애들은 또 스스로 조정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그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춘기가 건강하게 보내는 하나의 반항의 시기였는데 이것이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내는 시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고 싶은 모델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서 그냥 힙합 바지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오면 싫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한테 그럼 닮고 싶은 모델을 찾는 이 아이들이 좀 더 괜찮은 옷차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더 멋있는 모델, 아이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모델들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영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영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옷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국 신사처럼. 그래서 내가 너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저는 이제 애들처럼 힙합 바지 안 입고 다녀요. 지도 애들이면서 애들처럼 그렇게 안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좋은 모델을 만나게 되면 그 모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특히 자매님들은 여자 집사님들이 제일 되고 싶었던 건 선생님, 뭐 간호사. 왜 그랬냐면 그때는 우리가 주로 보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고생 시절에는 선생님 한 번 안 좋아해 본 분들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왜 그분을 내가 좋아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것이 닮고 싶은 모델을 그 눈 아래 자주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애들이 연예인에게 빠졌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닮고 싶은 모델을 찾는 시기구나. 오히려 걔네들이 좋아하는 애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인터넷 쳐서 딱 그 애가 요즘 어디서 뭘 한다며 그러면 엄마가 나하고 통하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격려해주고 그 모델은 이런 게 멋있더라 그러면 애들이 어느 날 난 이런 모델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행을 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오직 공부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공부에 집중하니까 엄마들의 이 하는 말은 늘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을 늘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런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뭐 이러면서 계속 공부만 강조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모들의 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사춘기 때 다양한 모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애들이 공부하다가 틀은 게 TV 잠깐 보는 거고 그냥 이어폰 꽂고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너 왜 연예인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좋다 그래. 자기가 지금 닮고 싶은 모델을 찾고 있는데 그 모델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연예인은 왜 그런 연예인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닮고 싶은 모델을 비난받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내가 되고자 하는 상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을 그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연예인 좋아하는 거 같이 그냥 인정해주고 또 다른 모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때 다 오빠 부대 아마 쫓아다니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그 오빠 때문에 가정생활이 안 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닮고 싶은 모델,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제는 더 건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고 싶은 모델을 찾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 또 애들은 사춘기의 6번째 특징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는 시기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자존감이 없이 알파맘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주도해서 애들의 학습을 이끌어가는 엄마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완전히 뒤처지기 시작해요.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나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오히려 뒤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 그런 심리 상태의 문제, 그런 인격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아이를 기능으로 이해해서 그냥 공부에 대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꼭 인생을 성공하는가.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했다. 난 전교 1등이었다. 전교 1등 외에는 다 내리십시오. 예, 아무도 없죠? 예. 아마 근데 공부 잘했다 이렇게 손드는 분들을 가끔 보면은 꼭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게 손들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밖에 몰라요. 이렇게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죠.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의 특징은 늘 이 관심이 다양해요.
세상에 이 역할들이 많아. 이 영화계를 위해서 영화도 좀 봐줘야 되고 친구들과 상담도 좀 해줘야 되고 뭐 진짜 애들의 관심이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집, 뭐 이런 식, 학교 학원 집, 뭐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다양한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워낙 바쁘셔서 이분이 뭐 다니는 데가 워낙 많아요. 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결국 사장님이 되시더라고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사장님 밑에 전문적으로 한 분야를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못 하신다면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그런다? 사장님이 되시려고 그런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대개 아드님은 아마 사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대개 아드님은 대개자님. 예, 믿어지십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좀 공부를 꼭 못한다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좋아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지지받고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이렇게 좋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죠. 그 자존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실패를 경험해도 그 실패를 금방 딛고 일어나서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1등인데 애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유서 써놓고. 우리는 그거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옆에 그냥 공부 안 하고 TV 보는 애한테 쟤는 1등 하는데도 떨어져 죽었대. 근데 너는 밥만 잘 먹고 잘만 살아있다 막 이제 막 이러면서 들어가서 제발 공부 좀 해라. 쟤는 1등 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는 어떻게 20등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등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애가 크게 될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오히려 세상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격려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는 격려하고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 눈여겨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칭찬 잘 못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어느 날 딱 예쁘게 이렇게 머리를 딱 하고 왔는데도 뭐 알지도 못하고 밥만 먹어요. 그럼 우리 속담, 내 여보 변한 거 없어? 그럼 뭐 없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이지 뭐. 그래서 밥만 막 계속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냥 남편이 조금만 세심하면, 조금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러고 보니까 당신, 와, 더 예뻐졌는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 이러면 그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야, 너 정말 오늘 하는 게 넌 이 수학에 산수에 특별한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그림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보니까 하나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한다더라. 야, 너는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것도 잘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교회에 적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도 교회라는 데가 낯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어느 날 휴지를 주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야, 우리 이난이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난이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한가 했더니 이난이가 이 휴지를 줬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교회 가서 그 선생님만 저기서 나타났다면 옆에 휴지가 없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한 번은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야, 우리 나이는 휴지만 잘 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조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조마다 설거지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움직이는 거는 바로 칭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왜 그 칭찬을 안 하세요? 고래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아무리 고래가 지능이 뛰어나도 우리 아이들만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존감을 오히려 낮춰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귀걸이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집사님께서 이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애 귀를 잡아당겨서 밖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한참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상했죠. 딱 와서 앉아있는데 그 전에 찬양을 따라 하던 아이가 찬양도 안 따라하고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씩씩거리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했지. 야, 잠깐만 나올라 했더니 아,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혼나고 왔는데 왜 너까지 야단이냐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잠깐만 나와봐. 그랬더니 아이씨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아이씨? 너 지금 목사님한테 아이씨라 그랬냐? 이러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는 게 뭐라고요? 사춘기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아, 그래서 잠깐만 나와봐.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했지. 야, 너 저 선생님이 너한테 왜 그랬는지 알아? 아, 왜 그러겠냐?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렇죠. 아, 남자 자식이 귀걸이 했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임마. 그럼 뭔데요? 너 이 귀걸이 어디서 샀어?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거 이미테이션이지. 했더니 아, 어떻게 하셨어요? 임마 하려면 진짜를 해야지. 이미테이션이 뭐냐?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너한테 얼마나 속상했는데 이미테이션 하고 오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런 거지 임마.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임마 남자가 하려면 큰 거를 하든가 하려면 대여섯 개 하든가 그러지. 이게 뭐냐 쬐끄만 거 여기 보일랑말랑한 거 하고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좀 진짜 좀 하고 와라. 하고 들어갔더니 애가 들어가서 앉아서 찬양을 따라하는데 할렐루야 춤을 찬양하면서 막 신나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걸이 빼려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귀걸이 끼고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귀걸이 빼려다가 지옥 보내는 게 낫겠어요? 귀걸이 끼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별것 아닌 거에 우리가 사실 보면 계속 자존감을 죽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뭘 사오면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사온 걸 우리 어머님이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은 성인 아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싸우면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입어보시고 훌라당 벗고 안 입으세요. 그다음부터 또 새 거 사시고. 그러니까 왜 입지도 못하는 거 맨날 사오느냐, 싼 게 비지떡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칭찬을 이렇게 해볼까요? 아, 여보, 당신은 참 검소한 마음을 가졌나 봐. 나는 싼 거는 잘 못 입겠던데 당신은 싼 거를 입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 당신 참 듬직하다. 아, 이러면은 부부관계가 얼마나 더 빨리 좋아졌을까요?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걸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갈등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걸 볼 때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이나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칭찬할 게 있어야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거울 볼 시간은 있어도 왜 뭐 다른 것은 안 하고 책상은 어질러져 있고 이런 애들 칭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자세히 보면 칭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꼭 칭찬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을 갖지 못한 이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너무 강하게 푸시를 받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이 10대의 우울증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10대의 우울증에 대해서 리사 보에스키라는 분은 사춘기 아이와 싸우지 않고 지내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낸다. 두 번째, 즐겨하던 일들을 하기 싫어하고 흥미를 잃는다. 세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도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원형 탈모가 온다. 다섯 번째, 습관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게 우울증의 증세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늘 피곤해하며 기운 없이 하루하루를 억지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일곱 번째, 실수로 저지른 자신의 잘못에 얽매여 지나치게 자기 비관적이다. 여덟 번째, 죽음이나 폭력적인 주제의 게임이나 음악에 빠진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기에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는 시기에 부모의 격려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짓누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오히려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껏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잘 안 웃고 우울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죠. 감정 표현이. 자, 일곱 번째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밥 먹을 시간은 없어도 그 외모, 거울 볼 시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방에서 안 나와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거울 보고 계속 만진 머리 또 만지고 만진 머리 또 만지고 그럼 이뻐 그냥 가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아유 짜증나 그래. 아, 이쁘다 그러는데도 짜증나요.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이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기 이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그럼 고마움을 느끼니? 그러니까 이쁘다는 나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 그러면 막 짜증난데 뭐 집어던지고 싶대요. 그럼 언제 오히려 좋냐 했더니 너는 코 좀 조금만 세우면 좋겠다. 눈 좀 조금만 해주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너 눈 좀 고쳐줄게. 이러면 그렇게 고맙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얘기는 언제 해줘야 될까요? 사춘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그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이 녀석이 이제는 외모에 대해서는 되게 당당해요. 저를 닮았기 때문에 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큰 애하고 작은 애를 보면 늘 사람들이 작은 애를 칭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큰 애를 더 많이 칭찬했어요. 의도적으로 어렸을 때. 그래서 세훈아 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하도 무감각해져서 나도 알아 아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예쁘지 않다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유치원에 가면 알게 되거든요. 그때 인기 있는 애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는 별로구나 이럴 텐데 얘는 워낙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는 이게 웬만하면 이게 내려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하다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니 이렇게 외모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세연아 했더니 그거는 안 좋은 거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외모를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예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5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존감을 심어주니까 지금도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때 그때 아이들이 같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눈이 그래? 그래 엄마가 눈이 작아서 너도 그런 부분이 그렇구나. 근데 나는 눈이 작지만 눈이 작아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나에겐 이런 장점이 있더라. 라는 다른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작은 대신 세상에 못 볼 걸 좀 덜 보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당당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애들이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야, 그만 봐. 거울 그만 봐. 너 그거 아무리 봐도 네 얼굴 그 얼굴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아이들이 거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이 온통 외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근데 사춘기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예요. 거울 볼 시간이 있어도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울 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저렇게 외모에 빠져 있으니 공부할 리가 없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들어가니까 아까 I 메시지가 안 나오고 U 메시지로 계속 아이들을 질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 몸부림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을 둘 다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되게 많죠. 그럼 저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와, 우리 딸이 맞아? 이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을 갖게 되고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시기인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외모를 왜 이런 외모를 타고났나. 우리도 돌이켜서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청소년기에 내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왜 나는 이랬을까? 예, 기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그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되게 높게 자라온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에 외모를 비난한다는 것은 아이들 자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관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른이 될까를 계획하는데 네가 추구하는 어른은 그 어른상은 좋은 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버지가 애가 너무 예쁘게 좀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좀 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매춘부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심한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즉시 친구하고 가출을 해서 아주 문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를 겨우 찾아가서 너 왜 그러냐니까 왜요? 우리 아빠가 나 매춘부라 그랬는데요. 아빠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었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린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꾸민 건데 정체성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딸아이를 키울 때는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제 책이 이제 테이프하고 오디오로 이렇게 비디오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남편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특히 딸아이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럴 때 그 테이프를 꽂아준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걸 꽂아주니까 타다 보니까 들을만 하거든요. 그냥 강의가 들을만 하시죠? 네. 예, 제가 자존감이 진하게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그때부터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외모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딸하고 아빠가 저녁이면 이 팔짱을 끼고 산책을 나가면서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아빠가 인정하는 딸이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어릴 적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아빠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 표현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의 외모조차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걸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신입생은 그냥 알아보잖아요. 화장한 게 틀리잖아요. 화장빨이 일단. 그래서 이게 화장을 한 건지 변장을 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는 그런 초보적인 몸부림을 충분히 격려해주고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춘기의 8번째 특징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8번째 특징은 사춘기는 성적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다. 성적 관심이 증폭된다. 제가 성적이라 그러니까 이 학교 성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적이 아니라 성적 관심입니다. 성적 관심. 그래서 많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이때 성적인 그런 위기에 빠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미국 그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배웠고 우리나라도 배웠지만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이 성적 관심이 증폭하는데 이 관심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누구로부터 성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될까요, 아이들이? 친구예요, 맞아요. 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어때요? 올바른 정보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가 아닌 정보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이성과의 그런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딸내미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를 가는데 이 녀석이 비행기 이제 탑승하면서 휴대폰을 끄라 그러니까 아빠 휴대폰을 꼭 꺼야 된대서 아니 왜? 그랬더니 휴대폰을 안 끄면 휴대폰이 폭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는데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일단 끄고 나서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항법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자 세연아 지금 왜 휴대폰을 끄라고 나와 있지? 이 휴대폰 안 끄면 휴대폰이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끄라고 나와 있죠? 아니요 아빠 무슨 장치가 이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 항법 장치에 이상을 줄까 봐 조종할 때 전파가 돼서 방해를 줄까 봐 그렇지 폭파되는 게 아니야. 친구들의 말이 꼭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친구들이 준 정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면 애들도 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얘기를 들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 성에 대한 관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런 성에 대한 관심을 같이 터놓으면서 얘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성에 대한 그런 좀 지식들을 좀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제 와이프한테 엄마 나 우리 친구들은 브라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뭐라면 넌 아직도 어린 것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남의 자식 키우느라고 우리 집 와이프한테 이런 교육을 못 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내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 너는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야.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엄마처럼 이제 더 여성다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네 몸에는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네 안에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생긴단다. 이런 식으로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딱 달고 오직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만 강조하니까 애들이 그 정보를 친구에게만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죠. 애들을 이마트에서 사오듯이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왔으면 좋겠다.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이런 다양한 사춘기의 특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잘 받아주셔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걸로 해서 마음껏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그래서 심지어 스카이 대학 못 가도 정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세상 가운데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사춘기 특강 또 이어서 함께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